지난 20년 동안 이 실버 선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충성된 종으로 오늘날까지 섬겨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총회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3년 뉴저지 실버 선교회 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크게 치십시다. 저희 정관이 수정돼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임원회에서 정관 수정안을 오늘 총회에 제출합니다. 정동아 장로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2022년 초에 작년에 정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총회의 인준을 받고 진행을 하면서 어떤 그 문구적인 그 이사회의 문구적인 부분이 통상적으로 쓰는 부분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문구 수정을 지금 이제 총회에 올리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알지만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사회장, 부이사장의 명칭을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정관 34조에 의거하여 정관 수정안을 임원회에서 제의하고 이사회가 2023년 1월 19일 날 결의하여서 오늘 총회 인준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장을 이사장, 그 다음에 이사회 부이사장을 부이사장, 계속 그 9조, 19조, 20조, 21조에 들어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 회장, 부이사회 회장, 이거를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전체적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을 오늘 총회에 안건을 올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께서 다 설명을 간단히 들으셨고요. 혹시 질문이나 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인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예, 제청 있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정안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사회장에서 이사장이 되신 김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 추천하는 이사님들 소개하시고 인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명칭을 부여받은 이사장 김홍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사장이 되는 명칭으로 인준을 해주셔서 2023년도에 새로운 이사님이 영입이 되었습니다. 한 분은 주찬현 장로님이시고 또 한 분은 남승윤 권사님인데 38기 동기 회장입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훈련을 하는데 훈련원을 수료하신 분 중에서 회장님은 본인이 원하면은 이사회에 영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8기 동기 회장님께서
승인을 하시고 또 허락을 해주셔서 2023년도에 그 이사로 이렇게 영입을 한 것을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원래 이번 이사회는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 새로 영입이 된 주찬현 장로님과 남승현 권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준을 받으시면 임기는 2023년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사님은 그래서 2023년도에 수고해 주실 이사님은 총 20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찬현 장로님, 남승현 권사님 인준을 요청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할까요? 반대하시는 분인가나 어떻게 동의하시는 분들 동의해 주시고요. 또 제청하시는 분들 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여기 안 나오시나요? 네? 여기 나오시지 않아요? 예, 안 나오셨을 거예요. 이사회에서 우리가 인준을 인준이 아니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인준을 합니다. 네. 목사님, 여기 이사가 아니신 분들을 더 이사가 전체 이사가 누구신지 명칭을 다 호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명단을 안 가져와가지고 네. 20분이신데 전부 다 외지를 못해요. 제가 20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 명단을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동의 들어왔고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해 주시 아니면은 아니고 아니신 분 손들어 주시고요. 아니면은 가해 주시면은 가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찬현 장로님하고 남승현 권사님은 2023년 이사회에 영입을 해서 이사님으로서 일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버한테 20명 이름을 외워서 얘기해달라는 건 천불입니다. 네, 우리 이사장께서 가부까지 다 물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신임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버 선교회가 사역 분야가 선교 사역 분야가 계속 증가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부서와 또 부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원회에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인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새로 임원이 되신 세 분을 오늘 총회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음악선교부장의 심영규 목사님,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거환경개선부장의 민병만 목사님, 또 대외협력부장의 구완종 집사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교본부장 정동화 장로님 나오셔서 2022년도 사업보고 및 23년도 사업계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자주 나오네요. 사실은 제 순서는 원래는 사무총장 되시는 이문홍 장로님께서 원래 순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순서에 담당하시고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문홍 장로님께서 지금 몸이 괜찮으셔가지고 이번 주나 아마 수술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실버 선교회가 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사역 내용입니다. 사무국에서는 2022년 2월 28일 총회를 하였고 또 8월 13일 날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실버 선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세 분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박노시 장로님, 원성호 목사, 기록남 목사님. 그리고 감사패는 20년 동안에 훈련원을 많은 교회에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원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물신양면을 지원한 13개 교회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실버 선교회가 혹시 아시겠지만은 800 거의 900명이 되는데 이 90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한 교회가 현재 한 110개 교회 놀라셨죠? 그렇게 많은 교회가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실버 선교회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교 본부입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난민 선교 컨퍼런스를 참가했고요. 필그림 선교교회가 주관하는 데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데이튼 지역에 난민 사역을 실시했습니다. 17명이 개가 사역을 했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쿠바 단기 선교를 실시했고 2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10월 8일은 시라큐스 난민 지역에서 사역을 실시했고 6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선교는 아직까지도 2022년만 해도 활성화 안 됐고 본격적으로 23년에는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훈련원은 3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37기 실버 미션 스쿨을 줌으로 개강해서 16명이 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저희 실버 선교가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남부 뉴저지 지역에 실버 미션 스쿨을 개설해가지고 3개 교회가 중심이 돼서 28명이 수련했는데 이분들은 실버 선교의 그 훈련은 어떤 수료생은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저희들이 서포트해서 수료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8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8기가 올네이션 교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는 이번 39기가 끝나면은 약 한 900명 정도 이제 수료생이 배출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1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박재진 목사님이 강사가 돼가지고 12명이 선교 코칭 세미나를 실시하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부터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실버 선교의 정체성과 또 실버 선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선교회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진단받기 위해서 미션 달라스에 있는 코칭 그룹들이 있습니다. 한국 미션 퍼스펙티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코칭 선교사 전문 선교사들이 어떤 그 코칭 그룹을 하고 있는데 이 코칭 그룹에 저희들이 어떤 그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부에서는 그 총회, 선교학교, 교역 등의 광고를 실시했고 특별히 지면의 복음 뉴스에 미셔널 라이프 기사를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웹부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에 좀 있었던 그 저희 실버 선교의 웹
사이트의 여러 내용들을 현재 수정하고 보완하고 디자인을 변경하는 작업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회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에 실시했고요. 11월, 12월은 그 중보 기도 부장으로 계신 이재섭 전도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리더가 빠진 상태로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동창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4월 30일 날 브루도프 공동체에서 창의 6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함께 그런 공동체 생활하는 곳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엔 다윗성급 관람을 했습니다. 약 37명이 다녀왔고요. 9월 27일에는 제2회 총동창회가 총동창회장 배 골프 대회를 저희들이 버크셔밸리 골프장에서 실시했고 43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상 2022년이 이루어졌던 실버 선교회의 사역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계획은 사무국에서 사무실 임대를 하여서 간사를 두고 대협력 업무와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활성화된 그런 실버 선교회의 조직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주년 행사로서 선교대와 비전 선포식이 지금 저희들이 5월달과 8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난민 선교, 함께 다민족 선교를 데이튼과 시라큐스, 패터슨, 맨하탄 지역으로 좀 더 확장하는 사역을 지금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CCC 대학생 선교를 후원하는 사역을 지금 거의 6개월 정도 지금 실시하고 3개월 했고요. 6개월 정도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한 1년을 좀 서포트 해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평가 후에 이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선교지를 다변화시켜서 이미 쿠바를 다녀왔지만은 페루라든지 또 과테말라 여러 지역에 저희들이 선교지를 다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는 저희들이 가뭄이 있어서 과일을 먹지 못했는데 재작년에는 과일을 드셨겠지만은 저희들이 농축 선교 사역이 이제 한 3년째로 들어가면서 좀 더 어떤 결실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과수원 펜스를 설치하고 급수 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이경화 선교사님 말씀대로는 아마 올해는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저희 기도하시고 몇몇 분들이 아주 거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과실이 있는 데를 가서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음악 선교 사역이 이미 이제 아까 저희들이 새로 임명하신 김영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찬양 캠프하고 음악 선교의 밤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역에서는 집수리 사역을 위해서 장비도 보충하고 특별히 차량 구입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역 내용을 회원들한테 다시금 공지하고 어떤 펀드레이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실버 선교사 및 선교사 매뉴얼을 정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담으로 드리면은 아까 목사님도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건 무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잊어먹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준한
선교사 후원이라든지 또 양성이라든지 또 어떤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고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교회 사역 공유 및 협력을 하는데요. 한 예로 지금 저희들이 3월 9일 39기 이번에 열리는 그 연합교회에서 저희들이 함께 6명이 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다고요, 연합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겠다. 정말 그 실버 선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협력과 지원과 후원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소홀했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했고요. 아마 이 그 후원교회하고 사역 공유 협력 사역은 좀 더 2023년에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 선교사의 차세대를 후원하는 사역이 있고요. 특별히 순회 선교사를 정례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해서 회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원에서는 다음 주에 열리는 30기와 40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실버 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훈련원 사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가 실시되고 교육부에서는 후속 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매년 그 선교 훈련을 수료를 하고 나면은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때 준비하는 게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래서 아예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우리 회원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수료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단기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세미나도 계획하고요. 홍보부에서는 총회 및 실버 선교 스쿨 교육 관련 광고 활동도 그 다음에 보건 뉴스의 기사 게재 등 그래서 좀 더 실버 선교회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아까도 자리에서 나눴는데 2023년에는 27년을 맞이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버 선교회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IT 웹부에서는 지금 계속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데 웹사이트를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아마 그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거의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보기 대회에서는 대면으로 월 1회 실시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 대회 팀장님이 지금 상임을 해서 지금 2달 쉬고 있는데 곧 이 부분도 후속 담당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총동창회에서 총동창회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10년 발해회 총회 야외 소명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업 계획을 잘 들으셨는데 이제 2023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모든 회원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실버 선교 훈련이 이제 대면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시간을 같이 내셔서 훈련원이 운영이 되는데
많이 봉사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재정부장이신 인대진 장모님 나오셔서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 보고가 있는데요. 감사로는 정원호 장로님께서 감사를 다 마쳐 주셨는데 오늘 참석을 못 하시게 되셔서 이사회 서기가 되시는 박은숙 권사님께서 감사 결과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김만석 집사님과 정원호 장로님 두 분 감사님께서 감사 수고하시고 잘 마치셨는데 오늘 그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2월금이 35,618불 01센트이고요. 수입은 154,474불 79센트입니다. 좀 크게 해요. 네. 지출은 154,504불 41센트고요. 그래서 차기 2월금이 35,588불 39센트입니다. 거기에 은행 잔고는 37,188불 39센트입니다. 네, 차기 6월금과 은행 잔고 금액의 1,600불의 차액은 체크 발행은 이미 됐지만 결산 시점까지 결제되지 않은 미지급금의 차액입니다. 그리고 머니마켓에 은행 잔고와 별도로 27,204불 63센트가 있습니다. 수입 현황으로는 2020년에 66,362불, 2021년에 108,796불, 2022년에 109,092불. 그래서 22년은 21년 대비 약 75%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선교 지정 헌금과 이사회비와 교회 후원금 등의 증가로 기인한 것입니다. 현금 수입과 지출은 감사 시의 지출 결의서 등 별첨 자료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의견으로는 적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감사 보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에 나오시는 인대진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대진 장로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산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결산 예산 보고 전에 아까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겠습니다. 거기 아까 지금 머니마켓에 예 27,000 정도의 돈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예. 돈의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현재 머니마켓은 그 PCB라고 되어 있는 거 패시픽 CD뱅크라는 곳에 지금 입금을 해놨는데요. 요 27,204불은요. 전에 그 박노희 장로님이 2017년인가 8년인가 그때 그 집시기 사역 때문에 건축기금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금한 것이 쓰고 남은 돈이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근데 펀드레이징 한 결과 이제 지출을 하고 남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손대지 않고 가만 놔두는 이유는 그 2015년에 보니까 저희가 실버 선교회관 건립을 위해서 어떤 추진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뭐 회관 건립에 그 책임 맡으신 분이 이종만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이 27,204불을 시드머니로 해서 그러고 실버 선교회관 건립을 위한 펀드레이징도 있고 하면은 그때 같이 이렇게 쓰이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에 손대지 않고 잘 놔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PCB, 패시픽 시티뱅크냐면 이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송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주 거래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송금을 그 외부 해외 선교사들한테 송금할 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송금을 하면 송금비가 45불이 나가요. 한 번 송금할 때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한 5불 정도 또 차지를 하고 한 50불 정도가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나가서 이거 너무 송금액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좀 송금액을 줄여보면 어떨까 연구하다가 그 우리 정기엽 장관님이 소개를 해서 그 이렇게 유정환 장관님이 운영하시는 그 패시픽 시티 뱅크에서 송금액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으로 계좌를 트고 또 이 머니마켓과 장학금을 글로 입금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1차 작년 가을에 송금을 해봤는데 실제로 송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같았어요. 뭐 거기 처음에는 그 유정환 장관님이 15불에 해주겠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뭐 우리가 많이 세이브 되겠다. 그래서 15불에 한다고 해서 한번 송금을 했더니 15불 차지하고 현지에서 20불을 더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돈 차지가 또 있더라고요. 이 결국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결산보고서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그 패시픽 시티뱅크의 체크 계좌를 그냥 클로징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거기서 거래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한 결과가 결산보고에 나오는데 그래서 클로징하고 다만 그 머니마켓하고 장학금은 놔뒀습니다. 또 거래한 저기 돼 있는데 다 없애버리기 그렇고 또 실제로 작년도에 뭐 금리가 올라가서 조금씩 금리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머니마켓은 한 달에 한 17불 정도가 늘어나고 장학기금은 한 6불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금리 인상 결과겠죠.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그냥 그 머니마켓과 그 장학기금은 그 저기 PCB 뱅크에 놔두고 있고요. 그리고 체크 계좌는 다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환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결과가 있었음을 설명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신 걸로 하고 그럼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이게 지금 이게 한 장이가 안 나와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밑에가 잘렸는데 밑에까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총액이 지금 나오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124,370불 일전을 잡았었는데 그런데 수입은 19만 92불 80정이 됐고요. 지출인 경우는 똑같은 예산에서 지출인 경우는 아까 결산해 보신 것처럼 지출이 19만 4,504불 41로 늘어났어요. 차기 2월금을 빼고요. 양무시. 그러니까 차기 2월금을 합치면 저렇게 똑같은 예서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지출된 것은 15만 4,504불 41점이었습니다. 예, 다시 앞장을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기월금, 장학기금은 똑같이 그냥 우리가 처음에 입금해 놓은 것이고요. 뭐 연회비 이런 데 쭉 있는데 이게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그 지정 헌금 중에서 흑자발 지정이 870불이 나와 있고요. 또 밑에 쭉 내려가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3,167불 79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수입만 말씀드리면 그 왜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냐면 970불이죠. 970불인데 실제로 870불에다가 우리 최가나 장관님이 PC뱅크에다가 그때 100불을 내셔서 거기다 입금을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970불인데 그 100불은 나중에 이제 환수가 된 거고요. 또 밑에 그 반환금이 그 있죠. 3,167불 79. 그 반환금 항목은 뭐냐면 이제 돈을 지출했다가 도로 남아서 받은 돈이 있습니다. 작년에 종강예배식비가 5불 반환됐고요. 시라큐스의 선물비를 그때 한 500불을 냈는데 129불 79전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PCB 은행에서 체크 계좌를 클로징하면서 3,033불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3,167불 79전이 수입 항목에서 빨간 글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지출 항목에서 보시면
풋대뼈 지원비가 지금 3,000불 예산에서 3,500불로 돼 있어요. 이거 왜 500불이 더 지출됐냐면 그 2021년도에 이제 그쪽에서 그 봉작 선교사님이 계속 우리가 이제 그쪽에 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재정 보고를 안 하셔가지고 11월 달에 지원을 중단했어요. 저희가 재정 보고 할 때까지 지원 안 하겠다. 그래서 11월, 12월을 중단했다가 11월, 12월이 500불이거든요. 500불이 2022년도에 지출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 후원금도 마찬가지. 2,320불도 그런 관계에서 지원됐다 다시 지원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도는 500불이 있어가지고 450불 있어서 이제 합쳐서 이렇게 2,320불이 된 겁니다. 다음 장 정도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PCB 계좌 체크 장이 이렇게 14,939불 나간 것이 있는데 그 나간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크 계좌를 개설하면서 체크 계좌하고 장학금 계좌를 개설하느라고 나간 돈입니다. 이게 나간 돈이 나중에 이제 다 환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90불도 송금 수수료 90불 중에서 45불은 PCB 계좌에서 나갔던 돈이라서 그렇게 제가 그냥 빨간 글씨로 써본 겁니다. 또 어쨌든 수입은 152.8%가 증가했고요. 원래 예산보다 지출은 124.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52% 정도가 증가했고 예산보다 지출은 예산보다 24% 정도를 더 지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그 난민 선교 한번 위로 앞장을 넘겨주세요. 난민 선교비가 16,254불 94전이에요. 근데 예산은 7,80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21년도에 한마석 강사님이 저렇게 예산을 전용하면 안 된다. 저거는 위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예산 전용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난민 선교비로 집행한 액수는요. 실제로 4,025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 적게 지출한 거죠. 왜 근데 저렇게 늘어났느냐? 후원금을 우리가 받아서 후원금으로 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용한 것은 아니고 후원금이 이제 그 수입면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후원금을 합쳐서 지출된 액수가 저렇게 커진 것이지 실제로 그 지출된 것은 뭐 시라큐스에 300몇 불, 또 저기 데이튼에 약값 하려고 100불 또 시라큐스 사역하는데 616불 나갔고요. 나중에 연말에 시라큐스에 1000불 선물비, 데이튼에 1600불 선물비 이런 것들이 합쳐서 4025불 15센트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다음 쭉 넘겨주시면 그 총동창회에서 행사비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도 6,000불 예산이었는데 16,168불 1센트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예산 전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창회 행사비 집행액은 2,682불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역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후원금으로 지출된 것이고 실제 예산보다는 그렇게 전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것이 뭐 있냐면 신학교 이사회, 그러니까 풋대뼈 신학교 이사회가 있는데 그 신학교 이사회의 이사 회원 14분 중에서 7분이 저희 실버 선교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7분은 그 뉴저지 장로교회인가요? 연합장로교회. 거기 뉴저지 연합장로교회 분들이고 나머지 7분은 우리 실버 선교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 14분의 그 이사회비를 자기들이 받아서 풋대뼈를 보내야 되는데 돈을 받아서 모으는 과정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 실버 선교회 이사회비를 받기가 힘들다. 하다못해 나중에 그 세금 공제 서류를 내는 것도 곤란하다. 왜냐면 실버 선교회에서 그 교회에 경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버 선교회 회원들은 실버 선교회에다 돈을 내겠다. 그래서 받은 겁니다. 신학교 이사회비가. 그래서 신학교 이사회비를 저희가 받은 돈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또 2달에 한 번씩 제가 글로 보내요. 체크를 써가지고 그 뉴저지양 장로교회로. 그럼 연합장로에서는 그걸 받아서 자기네 이사랑 합쳐서 풋대뼈로 보내는 좀 복잡한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문호 장로님이 거기 세웠기 때문에 그럼 거기 빨리 이렇게 실버 신학교 이사회에 뭐 이렇게 그 non-profit 저기를 개설을 하라 그랬더니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1년 동안 했다가 금년에도 또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보냈는데 그런 관계에서 신학교 이사회 지출이나 수입 같은 것이 우리 수입에는 상관없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저거 예. 프린트아웃된 거 혹시 가질 수 없나요? 안 그러면 저기 웹사이트에 나오나요? 이것은 저희 예산을 그렇게 막 내버리지는 않습니다. 프린트아웃은 하지 않고요. 웹사이트는 한번 올릴 수는 있겠는데 그 통상적으로 뭐 교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그 예산 결산을 그렇게 공개를 잘 하지 않아요. 어카운티빌리티가 있잖아요. 예? non-profit organization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어카운티빌리티가 있거든요. 있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총회에 공개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그걸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들어도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가나 그게 공개는 안 해요. 교회에서 저기 뭐 회의할 때도 그 예산한 거 다 도로 가져가잖아요. 교인들이.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돌려주고 받아가더라고요. 그때 그렇긴 한데요. 안 보이니까는. 지금 안 보이는 건 죄송한데 일단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시간도 없고요 지금. 시간 없으시면 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예산은 저희가 그 밑에 다음 쪽 넘겨주세요. 예산 총액이 11만 2,988불 39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왜 줄었냐면 그 지정 헌금 항목이 좀 달라진 거죠. 작년에는 이제 주로 한라빠 쪽에 지정 헌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 또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라빠 사역을 저희가 이제 김성원 선교사님 하시는데 금년에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그 한라빠 그 후원하는데 무조건 막 헌금을 막 받아서 막 보내기 곤란하다. 그런 임원의 의견이 있어서 지정 헌금 항목을 많이 줄였어요. 그 앞장 좀 넘겨주세요. 거기 보시면 지정 헌금이 지금 후원이 15,000불로 예산 잡았거든요. 작년에는 3만 불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3만 6천 불 정도가 이제 헌금이 수입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임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정 헌금을 그 한 선교지에다가 보내는 거에 있어서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누가 후원을 하면 후원 안 했을 그대로 다 내보냅니다. 선교사에게. 근데 실제로 어느 선교회도 그렇게 선교사한테 돈을 다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약간 좀 변칙적으로 그렇게 그냥 요구가 있어서 또 이제 협력 선교사님 요구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다 내보냈어요. 제가 그냥 받는 즉시 그걸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 해외 선교를 한라빠 지정으로 하진 않고 전체적인 범위를 포괄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무작정 막 받아서 막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정 헌금 항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그렇고 수입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다시 뒤장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11만 2,988불 39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항의가 있으셨는데 안 보이셔서 그냥 제가 그냥 앞장 다시 보내주세요.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수입 면에서 전년 이후는 아까 그 결산 보고 한 것처럼 35,588불 39전이고요. 일반 회비를 이제 저희가 10,000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일반 회비 관련해서 연회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편을 발송해 드렸는데 현재 어제까지 45명이 내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104명이 내셨고요. 작년에는 82명이 내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4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일반 회비를 좀 더 잘 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일단 하여튼 10,000불 예상 잡았고요. 이사회비는 뭐 300불씩 내기 때문에 6,000불 잡았고요. 필그림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13,800불, 초대교회에서 3,600불, 초대교회는 사실은 3,600불 예산 잡았는데 이번에 4,0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후원금을 저희가 한 7,000불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년에 그 지역교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지역교회로부터 협력을 좀 많이 얻으면 후원금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기도하는 도중에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중에 일부 세원학교에서 1,200불을 벌써 후원을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일반 후원비 3,000불, 지정후원은 아까 말씀대로 15,000불, 특별 후원도 15,000불을 잡았는데 특별 후원은 이제 이게 행사에 따라서 행사를 하면은 작년에도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예배비 이렇게 수입 잡았고요. 등록비 잡아서 그래서 그 12만 2천 뭐 얼마가 된 거고요. 지출을 보시면 사무국 지출 중에서 이제 임대료와 간사급여를 6,000불 잡았는데 지난번에 임원에서 얘기했지만 간사급여가 6,000불로는 간사를 하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에 500불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우리 문권사님이 어떤 거를 추천하셨는데 한 달에 1,000불 정도면 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을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마땅치 않아서 사무실만 좀 이렇게 임대를 잘 할 수 있으면 간사를 둬야 되는데 사무실 임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간사를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분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 유틸리티를 잡았고요. 사무총장 활동비는 작년과 똑같이 1,000불. 송호품비는 이제 사무국 송호품비는 주로 이제 우편 발송하고 뭐 그런 드는 비용입니다. 1,000불 잡았고요. 20주년 행사비는 금년에 6,000불 정도 잡았습니다. 아마 실제로 쓰면 더 들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펀드레이징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교본부에서 난민 선교에 7,000불, 해외 선교에 6,000불. 이거는 이제 액수는 일단은 그 각 부장님들이 내신 거를 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 지원을 2,000불 잡고 있고요. 현지 디렉터 지원도 월 200불씩 2,400불 잡았고요. 지정선교 후원 15,000불, 농수선교도 8,000불 보다 필요에 따라서 잡은 것이고요. 음악선교 4,500불, 주거환경개선 2,000불인데 주거환경개선부의 예산은 사실은 너무 약소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엄청 많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실버 전용 차량을 하나 구입해야지만 많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겠다. 작년에 행사해 보니까 교통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그것을 차량을 우리가 하나 구입하면 훨씬 더 많이 세이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이제 펀드레이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은 뭐 작년은 거의 비슷합니다. 식기 8,200불, 간식비 2,400불, 강의료 4,000불, 교재비 1,000불.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통호품비 500불, 단기선교 보조를 4,000불 하는 걸로 하고요. 교회 사용료 1,600불 잡았습니다. 교육부도 작년과 같이 세미나비 800, 연장기업 1,200불, 홍보부는 광고비 4,880, 홍보부물 제작비 1,000불, 그리고 ITWF에서는 지금 4,400불을 그 아까 저의 선교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현재 저희 그 실버 에서트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우리 그 ITF 부장님이 문성민 원사님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무슨 요구를 했냐면 39개에게 실버 에서트 소개를 해야 되는데 웹사이트 소개해야 되는데 오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초안을 많이 잡았습니다. 오류를. 뭐 발자취도 2018년에 끊어져가지고 2019년부터 22년까지를 지금 만들어서 올려드려서 공무사님이 다 올려드렸고요. 중간중간에 뭐 없는 부분, 뭐 틀린 부분을 많이 수정했는데 지금 현재 체제는 수정을 돼 있지만 그 체제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예 그 이제 어떤 분 우리 선교본부장님 의견이 전문 웹사이트 기관에다 이걸 맡겨서 새롭게 막 바꿔보는 게 어떠냐. 근데 그렇게 바꿔보려면은 신규 구축 비용이 2,000불 그리고 매달 그 웹사이트 관리하는 데서 관리하는데 매달 한 200불씩을 든다고 봐서 그래서 지금 4,400불을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과연 이것이 이제 신규 구축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저걸 이제 쓰게 되겠죠. 예. 그리고 중보기도회도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되면 간식비가 매달 있어야 되고 이제 장소 사용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장소 사용료가 아마 부족하겠죠, 저게. 그리고 총동창회는 이제 경조비 1,000불, 행사비를 4,000불 잡았는데 행사비는 이제 금년에 어떻게 오물오물하다 신년 할애회 시기를 좀 놓쳤는데 신년 할애회하고 그 총회 비용하고 또 뭐 야유회 동년회 해서 이제 4,000불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경조비가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그 1인당 경조비에 150불을 지출했는데요. 지난번에 2019년인가 그 이사회 기록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때 그 이문호 장관님이 당시에 동창회장님이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 화환비만 주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화환비가 200불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150불을 들여서 금년에 200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경조비 범위 같은 것이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계 존속 비속 이 정도만 해야지 막 뭐 형제자매 다 하기는 너무 경조비 비축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자녀 이 정도까지만 우리 경조비를 지출하는 걸로 해서 한번 경조사 발생할 때 200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따지면 경조비 청구는 굉장히 적은 거죠. 작년만 해도 저기 초과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행 수수료나 행정비는 주로 뭐냐면 저희가 이제 넌프로핏 기관으로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보고할 때 CPA가 받는 비용이에요. 주는 비용이죠. 이게, 재작년에 400불까지 쭉 하다가 작년에 450불로 올려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50불을 냈기 때문에 이제 행정비로 500을 잡아놨고 또 이제 애니얼 리포트를 매년 하는데 매년 할 때 거기 또 30몇 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잡아놓은 거고요. 예비비는 이제 저기 예산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머니마켓이 27,221불 40센트인데 저게 아까 결산 보고보다 좀 커졌어요. 이게 왜냐면 한 17불이 이렇게 매달 늘어나기 때문에 장학기금도 한 6불이 늘어났습니다. 11,719불 53%가 현재 장학기금으로 1회 때 8,212불, 2회 때 3,134불인가 해서 합쳐서 이 정도 장학기금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0,000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첫째는 장학기금 기준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장학기금이 저 정도로 있으면 아직 부족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신학교 이사회 쪽에서 자꾸 장학기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장학기금을 저걸 신학교 이사회에다 지원할 정도 규모가 되지 못해서 제가 계속 아직은 우리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박봉준 장관님 오늘 안 오셨는데 계속 그 장학금을 신학교 이사회에 보내라 다 달라고 그런 요구가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학기금은 좀 더 모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 예산 내에서는 임원진의 필요에 따라서 항목 변경 지출을 할 수 있으며 약간의 변형에 여기저기 둔 거고요. 필요시에 이사회에서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으면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제가 임의로 써놓은 건데 필요한 펀드레이징 항목 사실은 한라빠에 컴퓨터 지원하는 것을 6,000불을 작년에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4,000불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2,000불은 나중에 펀드레이징 해서 주자 그렇게 얘기만 결의만 하고 아직 펀드레이징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대학생 CCG 보조금도 1,600불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펀드레이징을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금년에 제가 임의로 그냥 재정부에서 1,000불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냥 국내 선교비로다가 CCG를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만 불은 저기 난민 선교용 미니밴 구입비 정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4만 불 정도. 저기 이제 펀드레이징으로 밖에는 우리가 저것을 차를 구입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마지막에 실버 선교회 빌딩 거주, 마지막 실버 선교 회관 건립을 위한 그 구입 비용이 이건 장기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모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버 선교 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맨날 사실은 교육도 하고 실버 미션 스쿨을 1년에 2번 하는데 매번 교회에다 사정해가지고 막 좀 이게 우리가 장소를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막 그래가지고 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 선교 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버 선교 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에 추진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인 추진을 해서 회관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집어넣어 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인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간단히 드립니다. 3월 6일 연합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많이 계속해서 3월 4일까지 등록 마감입니다. 계속 주변에 계신 분들 등록 권고해 주시고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폐회하게 될 텐데요. 먼저 합심 기도를 몇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한 후에
김영철 우리 이사장님께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실 텐데요. 이문홍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우리 실버 회원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실버 선교사님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3월 6일 시작되는 39기 실버 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2023년 우리 세워놓은 선교 사역들 사업 계획이 기대 넘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늘 이렇게 실버 모임을 할 때마다 와서 취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우리 복음 뉴스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김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실버 선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이제 또한 2023년도 총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과 또 우리들의 예산, 우리들의 결정한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기대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모든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문홍 사무총장님과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실버 선교사들 있는 곳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9기 실버 선교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죄종들 훈련을 위해서 섬길 때에 영육이 강건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곳에 와서 함께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많은 회원들 등록하게 하시고 우리 누저지 연합교회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협력할 때 저희들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 사업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결정을 하여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가지고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 뉴스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 협력하며 실버 선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 모든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복음이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널리 아버지 복음 뉴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죠. 모든 족속을 예수께 내 생명 다하기까지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 이런 모토를 가지고 20여 년간을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21번째로 맞이하는 실버, 이제 당신의 은총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추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또한 모든 실버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또 능력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안에 부탁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세상 모든 것에 펼쳐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높이 높이 올림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실버 미션을 우리 주님의 손안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셔서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단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